한인들의 뿌리 교육을 위해 설립된 윌셔 사립초등학교. 폐교라는 극단의 선택이 내려진 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학원 이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의 대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요?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는 악화를 거듭했습니다. 수많은 커뮤니티 공청회를 거쳤지만 학원 이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의 대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끝없는 갈등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돼야 할까요? 오늘 시사한타는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정말 해결점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사실 저희 시사한타에서 언급한 게 벌써 7번째죠. 정말 이제는 해결될 때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솔루션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의 대립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방치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태 초반 진행됐던 커뮤니티 공청회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네. 한인 커뮤니티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투명한 재정 공개를 할 것이라고 했던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남가주 한국학원이 사립사학재단이 아니고 네.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를 펼쳐왔었습니다. 네. 그간 한인들이 모아 기부한 자금의 사용처를 공개하고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지원금이 부지 융자를 상환하는 데 쓰였는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투명하게 좀 재정 공개를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정기이사회에서 신문 지명 등 지면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리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액션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학원 이사회 측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내용 안에 특별한 정보가 있습니까? 남가주 한국학원을 두고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학원 이사회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정부는 남가주 한국학원은 한인들이 일궈낸 공동의 자산이자 우리 후손을 위해 물려줄 가치가 높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 이사회는 우리 공동의 자산을 위탁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학원 이사회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초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정부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기관은 맞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바쳐 지켜온 학원 자체의 재산이라고 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사회는 학원에 대한 주인의식이 좀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도 끊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원 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사실 문제가 없다면 그동안 지원금을 받아왔던 게 문제가 되는 일이죠. 네. 필요 없는 한국 정부의 돈을 쓸데없이 쏟아부은 게 되니까요. 재외 국민을 위한 한글과 뿌리 교육을 위해 한해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지원한 자금은 사실 좀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원화로 하면 매년 한 200억 원 정도 규모가 해외에 있는 한글 교육에 쓰여지거든요.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캠퍼스에만 1년에 27만 달러가 지원됐다는 것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죠. 절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이 자금이 우선 끊긴 이유가 한국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이게 한국 정부 측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글학교에 지원이 됐어야 했을 그 말이 학원 본부가 자리한 윌셔 사립초등학교의 그런 부실 운영에 따른 손실을 메우는데 네.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죠. 또 지금은 비인가 한글 교육기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 여름학교 때만 운영하는 LA 아카데미도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학원 이사회는 아무리 그 여름방학 동안 운영되는 여름학교라도 해도 어차피 정규 학교 시즌과 동일한 만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네. 개설 당시 교육원장이 승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쭤봤어요. 그 교육원에다 우리가 지금 썸머에는 이렇게 8주 프로그램을 해갖고 1년 과정을 끝낸다. 그러니까 정규 똑같아요. 주말 학교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도 보조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러면은 학교로 신청을 하라. 최근 로스앤젤레스 아카데미가 비인가 한글 교육기관으로 분류된 건, 그러니까 원래 학원사나 12개, 한글학교에서 11개 한글학교로 축소된 것은 사실 임대료 부당 지출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 며칠 전 저희 취재진은 이 문제를 직접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남가주 한국학원 본부를 찾았는데요. 네. 여름학교가 한창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학원에 있던 관계자들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 사용 출처, 활용 자료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총액의 80% 상당이 임대료로 이제 지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네. 캠퍼스별로 말이죠. 근데 저희가 실제로 서류를 보니까 정말 80% 상당이 임대료로 책정돼서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둔 장부가 있고 또 명확히 이렇게 그런 인포메이션이 적혀 있는데 그럼 왜 문제가 된 겁니까? 그 장부를 조금만 천천히 보면 그 이유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 두 곳의 한글 학교인데요. 네. 바로 그 학원 본부가 자리한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윌셔 한글 학교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썸머 스쿨인 LA 아카데미 두 곳입니다. 네. 학원 관계자들에게 그 본부 건물에 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부지 융자를 갚고 교사 월급도 나가고 기타 부대 비용 지출에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료 명목으로 이를 회계 처리한 뒤에 이를 융자를 사관하거나 교사 월급에 지출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어찌 보면 정부 지원금의 규정이 임대료에 대한 8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명목상 임대료를 받아 다른데 지출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렇죠. 임대료로 장부를 적었다면 임대료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사실 요즘에 학원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네. 다른 곳에 쓰여졌다는 것인데 그들은 이게 그 잘못되었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네. 현재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이 이런 문제로 인해 끊어진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차라리 회계 처리 방식에 변화를 줄 생각이 있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만약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시발점이라면 고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는 임대료로만 지불하고 앞으로 지원금이 다시 이제 재개되면 이러한 방법을 이제 명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는 거지. 앞으로 그럴 생각이 있으시죠? 그렇죠.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지. 학원 관계자들의 개선 의지가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비롯한 학원 관계자들은 저희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며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네. 아이들 그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뿌리 교육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 동안 수고한 선생님들이다. 비참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계속 교육을 이어갈 수 있게 한인 커뮤니티가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아이들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지켜왔거든요.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보통 뭐 짧게는 1, 2년이지만은 거의 다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켜올 수 있었던 거는 뭐 돈도 아니고 뭐 명예도 아니고 학교가 지금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서포트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많이 준비하고 오시는데 이 연약한 환경에서도 아이들한테 하나씩 다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문제가 개선돼서 우리 선생님도 그리고 아이들도 더 좀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들의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은 사실 올해부터 재외동포재단의 정부 지원금 일체가 끊긴 것.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은데요. 학원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이 책정됐지만 이를 수령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요. 네.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을 당시에 그 학원 이사회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우리 한글 학교의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 운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등록생들은 계속 올 것이고 수강료를 한 $20 정도만 올리면 연말을 제외하고는 그 재정상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사회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를 그 학원 이사회 측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해온 부분도 있었는데 아예 우리가 재정을 독립하고 운영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어떻게요? 우선 한국 정부로부터 비인가 한글 학교로 지정된 LA 아카데미 학생들의 수강률이
전년도 동기 대비 50%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학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여름학교 수강생들은 한 그 60여 명이었는데 올 여름에는 뭐 30명 정도로 떨어졌다면 너무 속이 상해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결국 학부모들이 이 여름학교 운영이 아예 중단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강생이 부족했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인사회와 또 우리 한국학교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잘 의논하셔서 그 합의점을 빨리 찾으셔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마음 놓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각보다 타격이 좀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 중단이 학원 운영에 큰 타격을 줬다는 사실은 뭐 팩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밖에 타학교 임대를 강행해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정부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을 중단하며 학원 이사회는 새 언약초등학교와 5개월 동안 월 9,000달러의 교실 5개 정도를 임대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임대에 따른 총 수익은 45,000달러 수준인데 전체적인 적자를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죠. 임대를 위한 리모델링에 최소 4만 달러 정도가 재투자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손실만 해도 뭐 27만 달러에 가까우니까요. 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기가 아닌 장기 임대를 좀 준비하는 게 아니냐, 어떤 꼼수가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학원 관계자들은 이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당장 급해서 임대를 하는 것뿐 한인 커뮤니티의 의사에 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죠. 항상 한인 커뮤니티의 의사에 반할 의사는 없다고 하는데 하는 일을 보면 다 반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학원 관계자들은 천천히 시간을 달라 자구책을 마련하고 한국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행동은 자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장기 임대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근 강력한 제동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일명 그 유승준법이라고 불리죠. 네. 입국 금지안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정부에 반하는 행동할 경우 이사회 관계자 전원에 대해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동포사회의 총의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 그 이사진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처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임대라든가 이런 또 계약 연장을 시도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에 추가해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따로 미국 법에 따라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것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로서도 우리 동포사회 입장에서도 미국 법에 따라서 취할 조치를 같이 취한다면 현재로서는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은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강력한 거부권 아니겠습니까? 가수 유승준 사례만 봐도 그렇고요. 제가 이사회 관계자라도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사회에 좀 움직임이 감지가 됐습니다. 우선 네. 현재 이사회를 이끌고 있는 심재문 이사장 그리고 이규석 이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정부에 따르면 이들 이사들은 한국과 그 연결고리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즉 한국을 한 1년에 2-3번 정도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으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진 부분은 뭐 개선을 통해 변화를 시킬 수 있지만 네. 영구 입국 금지는 이들 개인의 삶과 좀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좀 한국 그 학원 이사회와 멀리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하고 그다음에 총영사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논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점 개선하고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고 또 이사회도 더 개편할 수 있을 만큼 또 개편하고 해서 커뮤니티와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는 뭐 그건 기본이에요. 또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의논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얼마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사진이 인원도 좀 많이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우리 동포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로 이사진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진이 구성이 되면 그간 중단됐던 한글학교 지원금도 상황을 봐서 재개할 수가 있고 또 새로 이사진 구성된 이사진에서 향후 우리 동포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방법이 이사회를 강력하게 흔드는 한 방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한국 정부와 갈등의 고리가 점차 깊어지자 최근 심재문 이사장과 조영 홍보이사는 김환중 총영사를 2차례 정도 찾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도 학원 본부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김환중 총영사의 비공식 만남을 가진 뒤 나오는 그 심재문 이사장을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심재문 이사장은 한인 커뮤니티에 반하는 일은 삼가할 것이라며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상의 타협점을 찾겠다. 그리고 우리 이사진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사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이익이 있다든지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시스템상으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발전돼 나가면서 그 저희가 그 동안에 해온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포사회에 많이 이렇게 오픈될 때, 그때는 이제 남가주 한권 이사들이 그래도 학교를 위해서 애들은 많이 썼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한국 정부의 경우 현재 각 한글 학교별로 독립 재정의 원칙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 이사회와 교장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요. 타협점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까? 한국 정부가 원하는 독립 재정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네. 각 한글 학교 교장들이 자주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표를 받으면 본부로 다시 보내지 말고 개별적으로 집행하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 그 학교에 자체적으로 쓰라고 준 펀딩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학원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는 학원 본부 자체를 없앨 목적이다. 즉 영세한 한글 학교들을 위해 본부가 지원하고 있는 교과서라든지 급여 지불 문제를 그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게 이제 이사진들과 그 학원 관계자들 입장입니다. 한글 교육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고 본부는 최상급의 한글 교육을 위해 한국어 전공 교사들을 선발하고 직접 학년에 맞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의 존재는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학원 이사진 그리고 교장들의 공통된 생각인데, 따라서 제3자 입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이에 대한 간극의 조율은 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수십 년의 전통을 이어온 한글 교육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교장들 봉급이 너무 작아요. 교사들 봉급도 교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초봉이 얼마에 딱 그러면 첫 해는 21부 공급전이거든. 이것도 매해 점 오른 거예요. 0.2%, 3%씩 올라서 이렇게 됐는데, 그냥 정말 교장들이나 교사들이나 안 하고 싶어도 그 봉사정신, 사명감 때문에 하는데, 선생님도 관리해야 되고 학부모도 관리해야 되고 또 교사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재정적인 내용까지 교장 선생님들한테 분담을 하게 한다면은 교장 선생님들 계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학원사나 한글학교로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이 개별 지급되고 네. 이를 개별적으로 회계 지출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켜주고 네. 나머지 학원 수익, 예를 들어서 그 세원학 초등학교 그 임대로 받는 임대 수익, 그리고 학생들의 수강료는 본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동시에 본부의 필요성도 남아있을 수 있을지 않나,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취재 과정에서 한글학교 수업 현장도 돌아봤는데 어땠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은 본부 건물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 여름학교 수업을 찾아갔는데요. 우선 눈에 띄던 부분은 남가주 한국학원의 교재였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고학년까지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잘 꾸며진 교재를 활용하고 있었고요. 네. 실제 한인 학생들의 참여와 배움의 열기도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한인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한글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의 존속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한국 정부, 학원 이사회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도 더 많이 배우고 제가 식구하고 부모들이랑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이번 SAT 시험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하고 저 생각에 저 지금 있는 선생님이랑 더 많이 친해지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저 생각에 이건 저 좀 목표인데, 저 나중에 영어 못하는 한국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교실 상태는 어땠나요? 혹시 학생들이 수업하기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윌셔 사립학교의 폐교 이후에 재정상의 그 이유로
본부에서 이제 활용하던 관리인 해고된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학원 본부에 남아 있는 관계자들이 이를 정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당초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지붕은 아직도 수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뛰어놀거나 뭐 그럴 일들이 많을 텐데 학교 시설의 보수는 웬만큼 뭐 필요한 듯 보입니다. 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8월 세원양 초등학교가 임차하기 전까지 이를 좀 보수하는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궁금한 점은 단기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학교가 거의 뭐 4만 달러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불할 용의가 있냐는 겁니다. 학원 관계자들은 뭐 지속적으로 단기 임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계약서상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임대건에 대해 단기 임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의 공개, 그러니까 계약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네. 아직은 뭐 이사회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학원 이사회 측은 세원약 초등학교는 분명 단기 임대지만 사립 교육기관인 만큼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리를 약속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초등학교는 남가주 한국학원 본부에게 참 고마운 학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라면 5개월 임대하면서 자비로 고쳐달라고 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5개월 정도 임대하면 뭐 그냥 버티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거든요. 네. 저희 취재진은 학원 관계자들의 말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앞으로 5개월의 임대가 끝나면 이 부지는 반드시 한인 커뮤니티 위해서 환원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원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한인사회가 반대하던 또 단기 임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이사들은 또 재정난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사관과 동포사회 학원이 서로 팔을 걷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아마 좋은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한국 정부의 뿌리 교육을 위한 그 보조금에 의존해서 교육을 해왔잖아요. 그 시스템이 그건 뭐 십수년간 이루어졌던 거니까. 그런데 그거가 이제 이제 홀드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재정적으로 저희 한국 학교를 굉장히 힘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빨리 해결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학생들 또 학부모들한테 이게 어떤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남가주 한국학원 본부의 존폐 여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부지가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특별한 성과 없이 대립만 지속된 것,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태가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윌셔 사립초등학교 폐교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실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관심 속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색이 됐었습니다. 네. 그간 LA 한인회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공청회를 진행한 것만 봐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움직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한인회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모임의 활동도 다 한 번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 사태는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인 커뮤니티가 다시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정부는 학원 이사회와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양측의 대립은 매우 팽팽한 상태인데요. 한국 정부도 어느 정도 수용할 부분에 있어서는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그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 이사회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학원 이사회는 한인 커뮤니티 염원을 거스르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우리 모두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남가주 한국학원은 우리 모두의 자산임을 절대 잊지 말고 네. 이를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와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가 한인사회 모두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정부 그리고 학원 이사회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이 과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어내기 위한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유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문 이사장과 이규성 이사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나머지 한국학원 이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사회 측은 프라이버시를 내세우며 취재진들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미디어 없이 진행을 하고 끝난 다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기자분들이 여쭤보실 게 있으면 거기서 여쭤보시고 대답하실 거 있으면 대답하시고 그러면 되죠. 끝내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가 끝난 직후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공관 측 교육경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이사회장을 떠나버렸고 이어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얘기가 됐던 그 NCA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결국은 리스를 주는 거를 결정했습니다. 단기업 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단기 임대 아닙니다. 장기업? 네. 지난 1년간의 부지 활용을 놓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펼쳐졌던 모든 논의와 노력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주시던 그 보조금을 안 주시고 이거는 정말 보조금을 꼭 주셨어야 되는 건데 참 잘못하신 것 같아요. 결과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보조금을 주셨어야지. 다음 날 LA 총영사관 측이 논평 형식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의 장기 임대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사들이 기득권만 지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진희, 제인김, 조희영, 김덕순 이사 4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향후 한국 정부 차원의 제재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이들 이사들에겐 한국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드는 의문점. 과연 사퇴한 이사 2명은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을 알고 있었을까? 장기 임대 결정에 따른 후폭풍, 한인사회의 비난과 향후 이어질 한국 정부의 후속 제재 조치에서 빠져나가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 지난 수요일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은 이사회를 상대로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현 이사진 4명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한인사회 전체가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부실 운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사들. 귀를 막은 그들의 결정. 비난을 받더라도 $10,000가 넘는 부지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저희가 사인을 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질 테니까 걱정 마시고 비난을 받아도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한인사회의 자산이자 뿌리교육의 산실이었던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우리 아이들은 없습니다. 시사한타는 2017년 12월 8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심층보도 프로그램으로서 한인사회를 대변하고 또 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시사한타를 통해 많은 제보와 격려, 또 질타를 주신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BS 아메리카는 앞으로도 한인사회를 위한 올바른 보도, 날카로운 비판과 가슴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계속 준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인들의 뉴스 가이드 시사한타는 이제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준비가 됐을 때 새로운 모습, 더욱 날카로운 한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